충남 매수 매도 전략 컨텐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충남의 매수 매도 딱 타이밍으로만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충남 보시는 것처럼 시장 강도가 0이 딱 돌파, 명확하게 딱 놉니다. 0, 19년 10월입니다. 19년 10월이었는데 이때 매수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왜 했냐면 많은 물량을 지나서 바로 이제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떨어졌죠.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15년도부터 거의 19년도까지 거의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긴 하락이 있었죠. 보통은 이 지역에서는 이 하락이 길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길게 하락을 했고 이렇게 전세부터 먼저 반등했죠. 전세가 보면 6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매매를 치면서 매매가 1이 됐죠. 19년 10월에 매수를 했다. 그럼 매도 타이밍 21년 9월. 여러분 파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페이지만 보고 집에 가야 돼. 매수 매도 다 나왔죠. 매수 매도 다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꺾였어요. 꺾였고.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 상승의 곡선들을 보면 이렇게 M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충남은 1차 상승을 했다라 봐요. 1차 상승을 했다라 보고 얘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깊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물량이 적정 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내려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 물량이 소화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큰 M자, 보통 M자를 그릴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더 높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더 높게 그릴 2차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 나왔어요. 충남은. 그렇죠. 나왔고 그러면 우리는 지난 과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는 2차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매수 매도는 1페이지에서 끝냈다. 끝냈다.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 보면 그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이제 클로스가 되면서 오히려 파란 색깔이 이제 매도자가 높고 매수자는 좀 줄어드는 그런 시장으로 갑자기 변화됐죠. 변화된 게 충남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이 좀 그렇지 않나라 좀 보고요. 조금 더 볼게요. 좀 더 보는 게 충남에 그러면 19년 10월에 이때 시장 강도가 반등을 했을 때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보면 지금 하락 기간 동안 굉장히 거래가 안 됐었죠. 평균 이하로 거래가 되는데 딱 타이밍적으로 거래가 바바박 튀는 시점부터 이제 시장 강도가 공개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먼저 거래량이 선행을 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그대로 갔다라고 보는 게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석은 전세가 먼저 반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먼저 반등을 했죠. 그래서 같은 시점에 매매 시장 강도는 1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연차로 봤을 때는 5년 미만은 140일 훨씬 속도를 내고 있었죠. 그렇대서 연차별로 여기는 좀 뭐라고 온도 차이가 좀 많은 지역이다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선진입을 할 타이밍을 찾으려면 좀 더 미리 봤으면 좋겠죠. 그러면 19년 초에 충분히 전세가 신축, 준신축, 그리고 준축까지도 지금 올라갔으니까 요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우리는 지나온 거니까 그래 이런 신호들을 와서 충남을 1차 상승을 했고 충남 안에서도 지금 최근까지 거래 흐름이 좋았던 아산을 좀 보고 싶었어요. 아산을 좀 보고 싶었고 최근에 제가 가우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검증해보고 싶었어요. 뭘 검증하고 싶었냐면 가우스님이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이 클로스가 되면서 전세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이 많아질 때 시장을 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나 싶어 제가 처음으로 이게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을 같이 보통 우리가 디폴트 상태에서는 매매 거래량만 돼 있어요. 전세 거래량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 평균 거래량까지 다 들어가면 너무 차트가 많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월 평균을 떼버리고 범례를 꺼버리면 돼요. 꺼버리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돼 있는 것은 초록 색깔은 전월세 거래량 그리고 파란색은 매매 거래량. 그래서 딱 여기 클로스가 나면서 매매 거래량이 먼저 튈 때가 시장 강도 0 돌파하는 시점이 공교롭게 맞더라고요. 이거 상관관계 있겠다. 앞으로 계속 좀 봐야 되겠다. 저도 이 점 생각이 들었어요. 좀 들었고. 아산을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보다는 오히려 10년에 15년 차가 먼저 시장 간격을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전세보다는 매매가 훨씬 더 힘이 셌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도 1차 상승을 했겠구나.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월세 거래량보다 매매 거래량이 훨씬 많았구나라는 걸 데이터상을 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에 지금 시장 강도 반등했던 시점 19년 10월부터 지금 작년 가을이죠. 우리가 전세 대출 상승하기 직전 그때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어딘지 좀 살펴보니까 역시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가 1등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보시면 1억 6,142%, 1억 1,136% 엄청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산, 공주의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래서 공주들이 판을 친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이면서도 예를 들면 주공이라면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많은 그런 단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한번 보니까 그래도 거의 주공이 많아요. 주공이 많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시장 강도가 반등했던 19년 10월부터 작년 가을 기준으로 매매 기준으로 가장 상승률이 많았던 지역들을 쭉 정렬을 시켜봤어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대장이 제일 많이 올라요. 대장이 제일 많이 오르는데 아무래도 규제 속이어서 그런지 공주라든지 계룡 이런 아이들이 공주는 처음에 비규제였죠. 지금은 규제 지역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62.8%, 60.8%. 저도 그래 충남을 분석 안 했으면 공주, 계룡이 아산 서북구보다 더 많이 올랐다. 좀 납득이 안 됐을 건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서북구하고 동남구는 저평가된 거죠. 왜냐하면 규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그 전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래 봤을 때는 지금 공주 계룡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충남과 충북에서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탑을 달리고 있는 지역인데 생각보다 34.1%면 덜 올란 거죠. 그리고 전세 33%, 그리고 동남구도 보니까 30%, 31%. 근데 동남구는 전세가율도 되게 좋아요. 84%. 보시면 동남구 84, 그다음 당진 88, 서산 80, 굉장히 전세가율이 좋죠. 그래서 충남은 제가 아까 2차 상승 충분히 갈 수 있는 에너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가 충남 충북하면 외진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들어갔는지 좀 궁금했어. 궁금해서 한번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비율이 높은 데가 서북구가 52%, 그다음에 아산 51%, 공주 46. 생각보다 뭐 지금 비율들이 높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매물 흐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서북구에 지금 매물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리고 계룡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도 보니까 동남구에 전세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 동남구가 왜 전세가 늘고 있는지, 서북구에 왜 매매 물건이 늘고 있는지, 계룡에 왜 매물이 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까 계룡하고 공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올랐죠. 충남에서는. 그래서 요 두 개의 지역과 그리고 충남의 5분위 지역이 서북구하고 아산이에요. 요 두 개 지역 5분위 지역과 많이 오른 지역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교해 보고 싶어서 상승했던 시점으로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인 아이는 당연히 대장인 서북구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뒤로 공주 그다음에 계룡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생각보다 아마 세종이 가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공주와 계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남권보다는 대전하고 세종 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하고 대전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잖아요. 언제 상승을 많이 했냐면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키 맞추기 한다고 얘네들이 많이 키를 맞춘다고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보니까 요 당시에 시장 강도가 움직였을 때도 거의 8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한 75% 평균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전세가율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시장 강도가 이렇게 우상향했을 때는 물량이 많아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소화를 하는데 이게 시장 강도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지금 전국끼리 꺾였거든요.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꺾이면 이 물량이 더 민감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물량을 소화를 못해서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얘가 많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강도가 올라가 있는지 꺾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올라가 있으면 그나마 이런 것들 좀 소화를 해요. 근데 얘가 꺾였다 그러면 완전히 말 그대로 우리가 찬바람을 그 알몸으로 맞는 것처럼 그대로 바람을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받을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충남을 보게 되면 22년, 23년, 24년이 물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요. 많은데 밑에는 인허가인데 인허가도 21년도에 많아요. 그럼 21년도 인허가를 하게 되면 얘가 보통 24년, 25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물량이 좀 많겠구나. 근데 요 앞에 구간 16, 17, 18 구간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래 봤을 땐 요 구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요. 이게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서 좀 볼 건데요. 뭘 보고 싶었냐면 충남에도 정비 사업이 생각보다 동남구 쪽에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런 게 지금 다 정비 사업들이죠. 정비 사업인데 정비 사업 중에 철거랑 이주가 했는데 분양 안 한 거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얘더라고요. 얘가 지금 보시면 천안역에 가까운 곳이에요. 천안역에 가까운 곳인데 원성동 구역 주택 재건축이래 가지고 2020년 4월 30일 날 착공식을 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러면 지금 20년 착공을 했으면 21년, 22년, 20년, 21년, 22년, 23년, 23년 되면 분양할까요? 좀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금 그게 한 1500세대가 되면 이게 지역에서 1500세대면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겠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동랑구인데 동랑구에 이 물건을 얹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 보는 입주 예정 단지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크 아파트에서 이제 분양 예정 단지들을 좀 살펴봤어요. 좀 살펴봤는데 분양한 거 빼고 밑에 이렇게 쭉 올해죠. 22년 2월, 22년 3월 이것도 100% 뭐 일정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카운트를 해봤어요. 대략 아산에 연간 필요한 수요량이 한 1,6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분양하겠다라고 올해 계획된 게 12,000세대가 되더라고요. 아직 분양 안 됐습니다. 분양 안 된 거예요. 분양 안 된 게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24년, 25년 되겠죠. 그러면 지금 1,600개가 필요 수요량인데 12,000개가 있으면 계속 많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물량 더 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동랑구하고 당진도 봤습니다. 동랑구, 당진 아산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랑구 같은 경우도 한 1,300개가 연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분양 예정 같은 경우 올해 2022년도에 보니까 3,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3,000개 정도를 조금 더 3,0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요 밑에 하나 더 요거 지금 착공된 거 요거도 지금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다. 근데 얘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느냐 보니까 얘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러면 얘까지 시게 되면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한 4,500개가 지금 동랑구에 입주 예정 물량이 더 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당진 계속 물량 많았죠. 근데 수요량은 작습니다. 워낙 인구가 작은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한 858세대가 필요 수요량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수청지구 쪽에 분양이 좀 더 있어요. 더 있어가지고 한 3,400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도 좀 더 얹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산. 지금 제가 요 얹은 거거든요. 원래 22년, 23년, 24년 요까지였어요. 근데 저 빨간 테두리 된 박스는 제가 캡처해서 얹은 거예요. 이렇게 벽돌 듯이. 그럼 24년도에 아산 물량 한번 보실래요? 요 PPT 뚫고 나갔어요. PPT 뚫고 나갔어요. 동랑구 뚫고 나갔어요. 근데 이거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좀 줄일 수는 있겠죠. 보수적으로 보면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 앞에 물량보다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근데 다행히 서부권 좀 작아요. 이게 당진이죠. 당진이고 제가 서부권 했나? 서부권 한 것 같은데 지금 아산, 동랑구를 두 개나 제가 서부권 한다는 게 서부권을 안 하고 당진을 했군요. 그래서 아산도 많고요. 뚫고 나갔습니다. 그 동랑구도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진 보겠습니다. 당진도 지금 24년도에 좀 작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작아요. 보니까 3,000세대 더 얹으니까 이렇게 좀 높습니다. 요때 16년도 정도 되죠.
16년도까지는 안 되고 한 요 정도 된다. 요 정도 감안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시계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열로 중남의 입주 물량들을 쭉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서북구는 좀 작아요. 21년도도 부족하고 22년도도 부족하고 23년도도 부족한데 옆에 있는 동남구 옆에 붙어 있으니까 좀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서북구는 다행히 좀 작은데 동남구의 물량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고 아산 많고 당진 많고 그래서 충남에서는 지금 동남구, 아산, 당진이 많아요. 당진이 많은데 근데 요 속에서 전환서북구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하락기에서 반등하고 상승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럼 19년도 언제냐면 물량이 소화될 때 이제 움직였거든요. 하반기.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21년 상반기에 움직였어요. 시장 강도 영선에서 움직였는데 왜 움직였을까라고 봤거든요. 왜냐면 당진 물량 보시면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다 많아요. 다 많은데 왜 움직였을까 보니까 외지인 비율이 50%예요. 거래량이 50%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물건의 절반 이상은 이제 투자자들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을 보면서 대략 반등하는 시점을 잡아보니까 23년도에 하반기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요때 사면 25년도에 물량이 그래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왜냐면 23년, 24년 물량이 많으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물량을 공급하는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25년도에는 물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 되면 지금 동남구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23년 하반기쯤 되면 반등하지 않을까. 특히 당진은 만약에 기축을 본다 그러면 아산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늦지 않다. 항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산이 움직이고 나서 당진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당진이 먼저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당진에 예를 들면 구축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기축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분양권 별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산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턴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량 보니까 많다. 생각보다 더 많다.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남구, 아산, 당진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물량 많죠. 물량 많고 19년도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반등을 했어요. 이때가 물량이 작았죠. 보시면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반등을 했는데 지금 앞에 물량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고개를 그가겠죠. 당진 한번 보겠습니다. 당진 멀티 차트 보니까 조금 올랐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꺾였죠. 이 바로 꺾인 게 이 거래량을 시장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힘을 못 받쳐주니까 좀 바로 좀 꺾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그래도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하더라도 좀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 가는 거는 약간 거제처럼 조금 힘이 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당진에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시장 강도 반등했던 시점 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24%뭐 움직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이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약간 외딴선처럼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가 지금 보면 매매가 전세가가 거의 붙어갔어요. 붙어갔는데 공시가 1억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거래가 많이 됐고 얘도 거래가 많이 됐고 얘네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진에 보니까 요 6개월 기간에 거래 많이 된 건수 보니까 346개, 111개. 그래서 이때 분양권 거래 되게 많이 됐죠.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구축은 주공이 40안건으로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분양권 그리고 구축 이렇게 많이 들어갔겠구나. 아무래도 주공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 미래가치 보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우리가 충남을 앞에서 쭉 이렇게 물량하고 좀 봤어요. 그러면 충남하고 충북을 이렇게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남과 충북에 있는 오분위 지역들, 대장들을 한번 서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안의 서북구, 그 다음에 청주의 흥덕구, 이 두 개 지역들을 비교해보니까 먼저 움직인 거는 천안의 서북구입니다. 학원 개수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모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서울의 권역을 확대를 했을 때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 천안도 수도권까지도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교통망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도 최근에 매도했던 그 물건을 사신 분도 서울과 왔다 갔다 하려고 천안에 집을 샀다. 왜냐면
수도권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교통망이 좋아서 그래도 천안 쪽에서는 이제 오고 가기 좀 편해서 천안을 샀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일리가 있다라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으로 이제 천안까지 포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때 아까 물량 때문에 그랬죠.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을 지금 한 2년 정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흥덕구가 제일 높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천안 서북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때 상승 초입 당선에서는 천안 서북구하고 흥덕구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가격 차이가. 그런데 지금은 추월해서 흥덕구가 더 비싸죠. 왜냐면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흥덕구는 뭐 가경에 있는 신축들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추월해서 오히려 흥덕구가 더 이렇게 앞서가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단지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서북구의 대장입니다. 대장은 불당 지열 더 샵이죠. 얘가 지금 가격이 좀 꺾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청주 흥덕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청주 가경 아이파크 2단 신축이니까 지금 얘는 그대로 지금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꺾이는데 특히 서북구는 먼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먼저 소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북은 그나마 물량이 좀 그래도 좀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충남은 지역적으로 조금 국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서북구 대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남의 2차 상승을 할 때는 서북구를 좀 봐야 되겠다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서북구의 멀티 차트를 보면서 요때 하락을 했구나. 그리고 요때 상승을 했는데 밑에 내려오면 외지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타이밍을 좀 찾고 싶었어요.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2021년 3월에 그 외지인이죠. 지역의 기타 합계가 얼마였냐면 1312건이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요때 평균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냥 거래가 얼마큼 됐냐 하면 1,400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얘랑은 집계 방법이 좀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일 기준인데 얘 같은 게 신고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집계 방법은 다르지만 대략 어짐 잡았을 때 대략 한 1,500개 정도가 거래가 됐을 건데 1,500개 중에 지금 1,300개가 외진 투자 비율이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90%.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보니까 그 밑에 거는 뭐냐면 법인 거래입니다. 법인 거래인데 지금 요 빨간 색깔 선이 뭐냐면 법인들이 사고 판 거에 대한 그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매도를 한 게 564건이고, 그리고 개인이 법인한테 판 게 553건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요 사람들이 그 뒤로 팔았는데 지금 안 팔았어요. 왜냐면 법인이 매수를 했잖아요. 535건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간에 팔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21년이니까 22년 올해 팔려고 하겠죠. 올해 6월 전에. 종부세 털기 전에. 저도 법인 종부세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때 물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22년 3월 지금 이제 법인 물건들 많이 나오겠죠. 개인들은 23년에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때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그럼 이건 또 다른 공급이야. 그렇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찾아야 돼. 그래서 법인 물건은 지금 3월 달부터 물건 나와 있을 것 같고, 개인들은 한 23년 내년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법인 물건들은 단점은 전세 낀 것들이 많다. 그러면 가격을 더 눌릴 수 있다. 그리고 매물 추이도 한번 보니까 지금 작년 8월부터 이건 전국 추이와 비슷해요. 전국 추이 비슷해서 매물들이 쭉 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1인당 소득이 지금 이거는 3분위 기준이죠. 3,900 정도 되는데 PIR이 지금 못 보면 대략 서북구 같은 경우는 8사 기준으로 한 3억 4천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지방치고는 굉장히 긴 거예요. 지금 거의 9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조금 고평가됐다라는 걸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지금 가장 그래도 힘이 좋고요. 그다음 아산, 계룡, 논산 정도 되는데 서북구가 대장이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힘은 빠지고 있죠. 하락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 흐름을 좀 보려고 매물의 감소를 좀 봤어요. 감소를 봤는데 지금 감소되는 지역보다는 늘고 있는 지역이 많죠. 기준은
22년 1월 1일과 1월 10일 기간의 평균 매물 건수와 그리고 제가 캡처했던 2월 18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캡처를 해보니까 지금 아산은 마이너스 2.1이니까 조금 빠졌죠. 조금 빠졌고 당진, 보령 다 매물들이 좀 늘고 있다. 특히 보시면 동남구 때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있어서 조금 좀 추이적으로 계속 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매물이 좀 증가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동남구 보이시나요? 동남구가 676개였는데 지금 거의 1100,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동남구에 전세가 이래 많이 늘면 서북구 영향 미치겠죠. 근데 왜 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동남구에 보니까 2022년도에 지금 입주하는 입주장이 어딘지, 입주장 때문에 전세가 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입주장이 어딘지를 보니까 여기 보면 한성 필하우스 에듀 파크 2단지, 그 다음에 1단지, 얘가 지금 거의 한 1800세대 돼요. 근데 1800세대 되는데 요 옆에 보면 매물 건수 보실래요? 1600, 130.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산 분양권 사람들이 제 생각에 90%는 외지인이다. 나 이거 매물 보면 알아. 안 그래요? 이 실수요자면 이렇게 전세 매물 많이 넣고 이렇게 매물 많이 넣을까요? 아니겠죠. 이게 지금 잔금이 언제냐면 4월이에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봤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지금 3억 6천 전부 다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3억 6천, 3억 6천이에요. 근데 가격은 착해 좋아. 나 좋은데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2억 6천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에 84가 신축이 2억 5천이면 기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사비 주고 뭐 입주 청소해 주고 뭐 엄청 뭐 프리미엄 뭐 옵션들 많이 붙일 거예요. 이 물건들 다 빼려고. 그럼 주변에 전세들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한번 볼게. 어디냐면 얘예요. 얘거든요. 근데 제가 전세로 필터를 걸어서 전세의 가격을 보려니까 얘 바로 옆에 신축 3억, 4억이죠, 전세가. 전세가 4억이고 얘는 구축인데 중축이죠. 3억이죠. 그러면 얘가 아까 전세가 2억 5천, 2억 6천이에요. 그러면 얘들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갱신 청구권 안 쓸래? 나 그냥 새 아파트 갈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갱신 청구권 서주세요. 제발. 임대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또 아산도 한번 볼게요. 아산도 보니까 아산은 그래도 22년 초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23년도에 7월 달에 많아요. 이렇게 줄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물건을 23년 5월 달부터 넣을 것 같아요. 5월 달부터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는 타이밍하고 맞물리게 되면 같이 겹쳐지면 더 많아지겠다, 시장의 물건이. 그래서 그거 타이밍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진 같은 경우는 뜨문뜨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22년 5월쯤에 물량들이 좀 넣을 것 같고, 서북구에도 입주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서북구에 여기 있어요. 포레나 천안 두정이라는 건데 여기 두정역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얘는 앞에서 우리가 본 얘 있죠. 한성 필하우스랑 좀 다른 게 물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세대수가 좀 작긴 하지만 얘도 22년 1월 달에 입주했거든요. 입주했는데 입주하죠. 하는데 1000세대 정도 돼. 1067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90개, 275개, 그리고 43개. 그리고 얘는 프리미엄이 좀 달라요. 거의 2억대예요. 아까 요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매력 있다고 봐요. 입주장에 눌려서 그러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얘가 동남구고 얘 서북구라서 가격 차이가 나나? 조금 얘가 조금 더 역세권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 지금 5억대거든. 얘는 3억대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전선 얘는 3억 2천인데 얘가 3억 2천 갈까? 한 3억 정도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얘 많기 때문에 얘 잘 안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거의 물려서 같은 생활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요 입주장 때는 제가 생각에는 그거 좋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타이밍적으로는. 이거 어쩔 수 없이 던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매물 말고 중개사님한테 정말 촉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물건 계속 트래킹 하시면 오히려 실입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은 말 그대로 저도 이제 충남에는 택지가 많기 때문에 택지에 많은 것들에 관련해서 좀 이제 좀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금 일부가 됐고 일부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캡처를 해봤어요. 캡처를 해봤고, 요게 지금 데이터가 충남개발공사의 주요 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70%는 여기서 발췌했고 또 다른 데는 제가 이렇게 서칭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100%다 안 들어왔지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뒤에 조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위치적으로 이쯤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당정지구 요거 제가 나무위키에서 봤어요. 되게 좋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지금 분양을 한 거죠. 입주가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입주 시기니까 요까지는 분양을 한 거죠. 분양한 게 지금 17,000자 정도 돼요. 이게 당정지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 얘가 지금 한 6,600 정도. 그래서 당정지구에 지금 맨 땅에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한 6,600 정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맨 땅에 바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한 4, 5년 정도 바로 입주가 되는 물량들이겠죠. 이게 남아 있다. 당정지구 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내포 신도시. 내포 신도시는 이제 다 형성됐죠. 형성돼서 얘는 지금 이제 완성된 형태인 거고요. 조금 남아 있어요. 한 9,000세대 정도가 이야기하는데 내포 신도시에 관련돼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미정돼 있는 것들 남아있죠. 그래서 좀 미정되어 있는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다.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계룡 하대 도시계획 쪽 같은 경우도 이건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쯤에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있구나 정도만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청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성됐죠.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수청지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삼각지 여기 같은 경우 도시개발 형태로 여기가 서청, 군청 신청사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은 많이 투입되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방 여기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산이죠. 우리 보통 지금 공원 지역들을 지금 묶여 있는 거를 풀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건 거의 임대사업, 임대 아파트여서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 여기 배방역 근처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남 매수 매도. 19년 10월부터 전세가 먼저 움직이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거래 건수도 19년 10월에 월 이상으로 평균을 했고 매수 타이밍은 1차 상승 19년 10월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22년 10월 이런 형태로 물건들이 좀 나올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시장 물건들은 좀 7월 달, 뭐 6월 달부터 나오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충남에서 대장보다는 오히려 공주 계룡이 많이 상승을 했다.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충남에서 2차 상승할 때는 지금 이제 분위기가 5분위 지역, 서북구 아산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물량이 좀 많죠. 물량이 많으니까 물량들이 조금 소화되는 한 2023년도 정도 좀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당분간의 입주 물량 때문에 동남구 아산 당진 같은 경우는 입주장에 좀 당분 조정을 받을 거여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타이밍을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분양권은 모르겠지만 기축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산이 움직이면 그때 당진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흐름상으로 괜찮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남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충남이 겨울이 오면 우리는 충남으로 겨울 여행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늦은 가을에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충남 겨울 여행을 준비를 합시다.